외국인이 18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지만 2,000포인트 선의 저항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을 빼면 이틀 남은 주식시장 어떻게 마무리할지 3인의 전략에서 마무리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소비자 심리 5개월째 기준선 하회입니다.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 동향 지수가 5달째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통신 3사 영업정지 중징계입니다. 방통위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 3사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음원 관련주 급등입니다. 음원 서비스 관련주들이 월정액 인상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통신사 영업이 정지됐다. 상당히 중징계인데 글쎄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불평을 하고 있다. 좀 이런 기사도 있는데 오히려 통신사 수익성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들의 주장, 일견 말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좀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결국은 영업 마케팅 비용의 상대적인 감소, 즉 좀 세이빙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당연히 영업이익의 증가의 효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도 이런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도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분명히 일정 부분 논리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고요. 통신사가 그럼 3대 통신사가 앞으로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요. 상대방의 어떤 마켓 쉐어를 뺏어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좀 세이빙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것이 어떤 기조적인 어떤 펀더멘탈 개선으로 나타날지 그 요인만으로 그것이 되리라고는 저는 기대하기 쉽지 않고요. 과거의 경험도 그랬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문제가 이런 통신사에 대한 시각의 문제는요. 과연 이런 경기 방어주의 대표 주자이고요. 배당 성향이 높은 특히 KT라든가 SK텔레콤의 상대적 꾸준하게 그동안 강세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면 일단 배당에 대한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이 되는데요. 내일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정말 초장기적으로 KT라든가 SK텔레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요. 저는 배당보다는 실현하자. 이익이 났으면 좀 차익을 실현하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이 배당부입니다. 그래서 통신주 주가는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글쎄 과거 통신주들이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급등하고 있는 쪽이 음원 관련주입니다. 음원 이용료가 내년에는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호재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5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로엔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에 대해서 최대 약 2배 정도 가격을 올리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벅스라든가 소리바다, KT뮤직 같은 데도 줄줄이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음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원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사실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결국 올해 6월 달에 문화부가 지시한 표준 권고안 징수 규정대로 인상이 된 것이고요. 사실 가격 인상 폭이 이렇게 새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발표가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작곡가들을 비롯한 음원을 만드는 곳, 음원 권리자들은 이 정도 인상 갖고는 안 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더 많이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버티다가 결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통업체들을 관리업체들을 대표하는 KMP 홀딩스하고 유통업체들하고 결국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금에서야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음원 관련주들, 음원 유통주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을 이 음원 유통 서비스 업체들이 다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음원 권리자들이 가져간 몫이 스트리밍,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만은 46%였고요. 다운로드가 54%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60%로 늘리겠다라는 거니까 음원 유통업체들, 로엔이나 뭐 그런 데들이 오른 만큼 다 갖고 가는 건 아니고 갖고 가는 비중은 훨씬 적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는 이미 올해 6월 달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엔 같은 것들이 한 30% 오르는 등 대부분의 주식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이미 한 차례 올랐던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 인상이 음원 관리자들의 요구대로 더 많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호재가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이 현실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내일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 30% 올랐는데 내일 많이 올라가면 또 30%고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따라서 오늘 뭐 상한가로 문 닫힌 상황에서 내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음원 이용료 인상 분명히 호재인 건 분명한데 이미 좀 어느 정도 노출되었던 재료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매수 차익 잔고 부담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 잔고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오늘이 이제 배당부입니다. 이제 내일은 배당 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뭐 배당받은 물량들이 좀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고요. 매수 차익 잔고 부담 이성훈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걸 좀 매수 차익 잔고로 보기보다는 올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뿐만 아니라 비차익도 매수 차익 거래의 관점에서 즉 소위 레깅이라고 그러죠. 시차를 두고 매매를 하는 차익성 비차익 매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차익보다는 전체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29일부터 지금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어제까지 17일인데 그동안에 산 게 3조 7,464억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4조 5,916억입니다. 16억. 그래서 더 많아요. 한 8,500억 정도 더 많다라는 거고, 차익 매수가 1조 1,815억이고 비차익이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과연 왜 들어온 것이냐 하는 건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양적 완화를 비롯해서 글로벌 양적 완화 때문에 더 확대된 유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럼 보강이 되고 그래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돈들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배분이 돼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실제 13일에서 19일까지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일주일 동안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들어온 돈은 4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중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특히 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GM하고 일본주의 아시아 펀드 쪽 합해서 44억 5천만 달러가 순이입이 됐다라는 거죠.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보다 강화가 되면서 올 들어서 이머징 마켓에 유입된 돈이 436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유입된 가지에서 우리나라로도 상당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라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조사를 해보면은 2004년 이후에 거의 매년 배당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12월 달 고즈음에 들어온 게 거의 매년 항상 들어왔습니다. 사실 현물은 배당을 주고요. 선물은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주식을 선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면 오늘 외국인 매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배당부 최종일이고 내일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12월 달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자금이 1월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대부분 빠져나가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LTRO 때문에 풀린 유럽 쪽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1월 이후에도 한 2월 8일까지 7조 7,7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매물들이
4월 달에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1월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가 끊어지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지금 들어온 물량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노린 물량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성, 내일부터 연초 정도까지 프로그램 매매 방향성은 상당히 좀 시장 흐름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18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글쎄요, 뭐 뱅가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외국인 관련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성호 부장에게 어떤 100%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현재 최근에 18일 연속 오늘까지입니다. 매수를 순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피상적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지금 상당히 좀 잘 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감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던 것은 어떤 이유를 대건 간에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일정 부분 수준에서는 물론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원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뭐 단기적으로 갑자기 이들이 내일은 안 사고 모레는 안 사고 다음 1월부터 뭐 엄청나게 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들어서는요, 배당에 대한 그런 것은 논의에는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2013년 초반에는 두 가지 이슈가 분명히 엮여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부분이 분명히 수급의 일정 부분 한쪽에서는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타 다른 경쟁 펀드에서 출시했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은요, 분명히 한쪽에서 분명히 팔자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 여부입니다. 협상 타결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도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에 하나 반대쪽으로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요, 미국에서도 지금 최소한 10% 하락, 이제 15%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아 보이더라도, 아무리 중국이 좋아 보이더라도요,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오히려 급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분명히 외국인의 매수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여전히 외국인의 급매도로 변환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다.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금 17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한 6일간에는 1,000억 원, 2천억 원대 뭉태기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급 흐름, 뭐 2013년 연초에도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뭐 뱅가드 문제라든지 이렇게 뭐 재정 절벽 이슈 이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론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2000포인트선 회복입니다. 장중에 회복은 했는데 지금 뭐 2000포인트선 오늘 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대 안착 그다지 쉽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빼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뭐 어떤 업종을 들고 가고 어떤 업종을 팔아야 될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성호 부장님 마무리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 뭐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틀 남았는데 거기서 매수를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성격이 나오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단이 된다면은 지수는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좀 상승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다면 또 중소형주들 코스닥에는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월요일에도 전체 지수가 조정폭이 깊어지니까 코스닥 쪽이 좀 오르고 오늘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니까 코스닥 쪽이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중단이 되면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개별 종목들이 좀 활개를 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뭐 배당이 끝났는데도 계속한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그 상승을 주도해왔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사는 게 대부분 이제 그 환율 때문이든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으로 바스켓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도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갈 거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주를 많이 비워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채워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관에서 매수도 들어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뭐는 그 고정된 시각보다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올해 연말 12월 내내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좀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2013년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이 전반적인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현재 시점에서 2013년의 큰 그림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2,400, 심지어는 2,500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약간 그 뜬구름 같는 얘기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역시 만약 시장이 정말 좋아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 역시 경기도 좋고요. 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은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IT나 자동차가 그 선봉에 설 것이고요. 정말 좋아진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밑바탕이 깔려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깝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쉬었고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했던 정유화학 그리고 철강주들이 모처럼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연초에는 그 연말 연초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 타결 여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시장을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재정 절벽의 협상이 정말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그 후폭풍은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타결됐을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좋은 주식 많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한 1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100에서 150 쉽게 또 조금 더 강하면 200포인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2000이 저항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2000의 저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최소한 2100 이상 가야지 저항선이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정말 예상하기도 싫고 전망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생각인데요. 재정절벽 관련 협상이 실패됐을 경우도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에서도 주가 10% 하락, 쉽게 더 얘기하는 쪽은 15%까지 얘기하는데요.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어드바이스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설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급속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초기에는 핵심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말 것도 다 떨어질 것이고요. 그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는요, 중소형주가 대안이다. 경기 방어주가 대안이다 하면서요. 며칠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대안이 되는 주식을 찾기는 여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급락 뒤에 연초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급락 뒤에 하루 이틀 반등 시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만약에요. 정말 우리 주시장이 열리지 않는 연말 연초에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에서 급락이 때가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달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확률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응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방향성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투기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연말 연초로 보내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기왕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수준에서 비중을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제 의견이지만 배당은 안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 이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연초가 가지는 시기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매매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역시 저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시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